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밀하게 고민하고 계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요실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요실금은 결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는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약 25에서 45%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남성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40% 이상이 요실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60세 이상 여성에서는 50% 이상이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 미만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질환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거나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이는 기침, 재채기, 웃음,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새는 형태로 전체 요실금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주로 출산, 노화, 비만, 만성 기침 등으로 인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보통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새요, 웃을 때 조금씩 나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새요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갑작스럽게 강한 요의를 느끼면서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새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새기 시작해요 라고 호소합니다. 방광의 수축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며 과민성 방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방광에 300에서 400ml 정도 소변이 차야 요의를 느끼는데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은 50에서 100ml만 차도 강한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혼합성 요실금으로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전체 요실금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이에 해당하며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범람성 요실금으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형태입니다. 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수 손상,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인해 방광 수축력이 약해지거나 요도가 막혔을 때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기능성 요실금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인지적 장애로 인해 화장실에 제때 갈 수 없어서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의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무게로 인해 골반저 근육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임신 20주부터 골반저 근육의 손상이 시작되며 임신 말기에는 골반저 근육이 평소보다 20에서 30%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는 골반저 근육과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분만의 경우 요실금 위험도가 높아지며 거대화 출산, 난산, 겸자분만, 흡입분만 등은 위험도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첫 번째 임신에서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번 출산한 여성에 비해 3번 이상 출산한 여성의 요실금 발생률은 약 3배 높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이 위축되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요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경 전후 5년간은 요실금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비만은 복압성 요실금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복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주고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해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요실금 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30을 넘으면 위험도가 두세 배 증가합니다. 체중이 5kg 증가할 때마다 요실금 위험도가 20에서 7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만성 변비도 요실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복압을 가하게 되면 골반저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가득 찬 변이 방광을 압박하여 방광 용적을 감소시키고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요실금 발생률이 2배 높습니다. 만성 기침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천식, 만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 기침은 복압을 반복적으로 상승시켜 골반저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만성 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 한 번당 복압은 평소의 3-4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요실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량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진정제나 수면제는 방광 기능을 억제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제는 방광 수축력을 약화시켜 잔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후 1년 내에 대부분 회복되지만 약 5에서 10%에서는 영구적인 요실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실금의 치료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치료는 행동치료입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여 요실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실금 치료의 1차 치료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케겔 운동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근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하며 골반저 부위에 힘을 주는 근육이 바로 케겔 운동의 대상 근육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항문에 손가락을 대고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항문 주변의 근육이 손가락을 조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을 할 때는 복근, 둔부 근육, 대퇴부 근육에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면 케겔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올바른 케겔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운동하는 동안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가 움직인다면 복근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의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골반저 근육을 천천히 조이면서 5초간 수축을 유지합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힘을 빼면서 5초간 이완합니다. 이를 한 세트로 하여 연속으로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최소 3세트, 총 150회 이상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초간 수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숙련되면 10초까지 수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수축 운동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저 근육을 빠르게 조였다가 바로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케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서서 모두 가능하며 TV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고 점차 앉은 자세, 선 자세로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6에서 8주 정도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고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케겔 운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한 여성의 약 70에서 80%에서 요실금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경증에서 중등도의 복압성 요실금에서는 80에서 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매일 시행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일주일 이상 중단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로 시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 300회를 넘으면 오히려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골반저 근육의 수축을 컴퓨터 화면이나 소리로, 방광 훈련도 중요한 행동 치료입니다. 이는 배뇨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방광 용량을 증가시키고 절박성 요실금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현재의 배뇨 간격을 파악한 후 처음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면 1시간 15분으로 늘려보는 것입니다. 요일을 느끼더라도 정해진 시간까지 참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심호흡, 케겔 운동, 다른 일에 집중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요일을 억제합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다시 15-30분 더 연장합니다. 최종 목표는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입니다. 방광 훈련 중에는 요실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2-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2-3개월 후에는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요실금 치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체중 감량은 복압성 요실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5에서 10% 감량하면 요실금 에피소드가 약 50에서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요실금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한 달에 2-3kg 정도입니다. 운동할 때는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점프, 달리기, 에어로빅 등의 운동은 복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등의 저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수분 섭취 조절도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입니다. 60kg 성인의 경우 하루 1.8에서 2.1L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변량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분 섭취를 너무 제한하면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야간 요실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시간과 화장실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방광을 자극하여 절박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커피 2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알코올도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마신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져 화장실에 가는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비 예방과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비는 복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주고 직장에 가득 찬 변이 방광을 압박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변이를 느꼈을 때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변기에 앉을 때는 발판을 사용하여 무릎을 배보다 높게 하면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흡연도 요실금에 악영향을 줍니다. 흡연은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복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니코틴이 방광 근육에 영향을 주어 방광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콜라겐 합성을 저해하여 골반저 근육과 요도 주변 조직의 탄력성을 감소시킵니다. 금연은 요실금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금연 후 2-3개월이 지나면 만성 기침이 개선되면서 요실금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금연이 어려운 경우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실금 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팁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고 소변이 마려울 때 즉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방광의 저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전히 배뇨하도록 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복부에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주면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뇨 후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가볍게 기침을 하여 잔뇨를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류 선택도 중요합니다. 요실금 전용 패드나 속옷을 착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흡수력이 뛰어나고 냄새 차단 기능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속옷과 구별되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패드는 요실금 정도에 따라 경량용, 중량용, 대량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출용 의류는 짙은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것을 선택하면 혹시 모를 요실금이 덜 눈에 띕니다. 또한 벨트나 꽉 끼는 옷은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굽이 낮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여 급하게 화장실에 갈 때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외출 시 준비사항도 중요합니다. 미리 목적지의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두고 여분의 속옷과 패드, 물티슈를 항상 준비해두세요. 긴 회의나 공연 관람 시에는 미리 화장실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중간에 나가기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 전날부터 수분 섭취를 조절하되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행기나 기차에서는 통로 쪽 자리를 선택하고 한두 시간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여행의 경우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이 있는 경우 운동 전후로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운동 중에도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점프나 뛰기, 달리기 등 복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운동은 피하거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추천되는 운동으로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어 요실금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도 케겔 운동을 의식적으로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할 때 10보 걸을 때마다 케겔 운동을 한 번씩 하거나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케겔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일상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요실금 관리에 중요합니다.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차, 콜라, 초콜릿은 방광을 자극하여 절박뇨와 절박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성 음식인 토마토, 오렌지, 자몽 등의 과일과 매운 음식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방광을 자극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과 함께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방광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실금 환자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요실금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젖은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외출 중 요실금이 발생한 경우를 위해 비상용 키트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분의 속옷, 패드, 물티슈, 비닐봉지, 소독제 등을 작은 가방에 담아 항상 휴대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예방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실금이 지속되면 피부가 습해져서 발진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미지근한 물로 씻은 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필요시 베리어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환자의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절별 요실금 관리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방광이 수축하여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실금 환자를 위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며 절대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실금 관련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할 때는 증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하루에 몇 번 정도 발생하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증상을 축소하거나 숨기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요실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 약품, 건강보조식품까지 모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실금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결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광과 정상적인 배뇨 기능을 되찾아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요실금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요실금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